이처럼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정확하고도 거침없이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개최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은 바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입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남은 1년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회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현명한 대처로 이제 회복과 도약이 논의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포용입니다. 향후의 회복과 도전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펼쳐질 컨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3대 위기 상황의 돌발에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위기 극복으로 우리 정부가 위기에 강한 정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가는 세계 선도 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이나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포용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설계하는 공직자들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한 가치를 의식을 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포용과 혁신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십, 또 보건 리더십, 과학적 리더십이 잘 발휘되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적인 위기인 팬데믹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지위를 그동안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였는데요. 이는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쟁점을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 과제이고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설립이 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개혁 필요성은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용국가를 향한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으며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고요. 정말 명실상부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진전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계획과 행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후속 법령들을 아주 숨가쁘게 제정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학술적으로도 이 과정은 권력기관들 사이에 어떤 타협과 그 견제와 균형을 입법화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라 법제적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부분들, 총체적 접근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잘 설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경제는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에 집중되던 자원들이 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더 확고하게 보장하도록 민주적 법치국가의 전망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완성이 또 다른 개혁을 위한 준비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수 양단제가 잘 돌아가고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부패 방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것이 북미 간의 대화가 촉진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새겨봐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이 됐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좀 포용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외교 주체가 변화하고 있고 또 한국의 위치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과 외교가 재시작되었다라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꼭 필요했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훌륭한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평화의 기조를 둔 이번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상당히 저는 옳았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는 정말 강하게 그 모토에 맞게 큰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하여간 많은 정책들이 도입이 됐고 어떤 국가 정책의 중요한 원리상으로 포용과 복지라고 하는 것에 그 새로운 선순환의 관계를 또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려고 했다는 점에서 또 의의를 갖는다라고 봐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한층 높아진 국가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신남방이라는 외교적 공간을 우리 주도로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적인 세계 보편적인 어떤 가치 그런 부분을 지향합니다. 대표적인 게 평화죠. 저희들이 이제 평화라든지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에서 3P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람 그다음에 공동 번영 평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 전체에 글로벌한 어떤 그런 가치들하고 이게 맞습니다.